요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중간고사 일정을 픽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공지를 좀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보통 수업 시간 때 시험 보나요? 네. 8주차가 중간고사 기간 맞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8주차 수요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세부적인 거는 차차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4월에 교생 실습 가시는 분. 오케이.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 수업을 취업한 학생도 조금 듣고 있어가지고 이 녹화를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같이 화면 공유하고. 교수님 그러면 예. 8주차 월 수업하나요? 저의 희망은 7주차까지 진도를 다 나가고 8주차 월요일은 뭐 출석할 필요 없는 자유로운 질문 답변 시간으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다면 진도를 잘 빼야 됩니다. 보통 휴강하나요? Q&A 시간. 네. 저도 그게 목표입니다. 복습 잠깐 하시죠. 어디까지 잘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녹화하면 어디서만 잘리거든요. 재밌게 안 잘려요. 근데 조금 네. 잘려요. 네. 꽤 충분히 안 보여요. 교수님 모습도 안 보여요. 그래요? 네. 저야 뭐 안 나와도 되죠. 늦게 오신 분들은 이따 출석 체크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산형 확률 변수랑 그다음에 연속형 확률 변수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산형 확률 변수는 영어로 discrete라고 쓰고요. 좀 실제 컴팩트하게 쓰면은 어떻게 정의됐었습니까? 네, 어떤 카운터블 세트 S가 존재해가지고 뭐 카운터블 세트는 언제나 보렐 셋이니까 얘 녀석의 보렐 셋이냐 걱정할 필요는 없죠. 어떤 물론 이 S는 쓰진 않겠지만 리얼 문집합이고요. 실직한 확률의 문집합이고요. 그다음에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 PNF죠. 얘는 어디서 정의되냐면은 다른 데는 전부 그 값이 0이겠고 요 질량이 넌제로인 곳에서는 넌제로의 그 함수 값을 갖겠죠. 그다음에 연속형 확률 변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습니다. fx가 CDF라는 거는 굳이 쓰지 않을게요. 모든 CDF는 리얼에서 리얼로 가는 함수인데 그 녀석이 모든 실수 점들에서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일 경우에 요런 CDF를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PDF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넌 네거티브 함수가 있어가지고 네, 어떤 성질을 만족할 때 저 F를 PDF라고 불렀냐면은 네, 어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그 X까지의 확률이 누적 적분 값이 돼주는 요 F를 우리는 PDF라고 불렀습니다. 네, PDF는 만약에 존재하면은 유일할까요? 유일하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almost everywhere로 유일합니다. 네, 카운터블 점에서 다를 수 있어요. 이것까지 굳이 3학년 전공에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만약에 그 CDF가 미분 가능하면
물론 윤효석의 미분이 PDF랑 같다는 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것들을 그냥 조금 더 포멀하게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잠깐 했었죠. 연속형 확률 변수와 이산형 확률 변수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연속형도 아니고 이산형도 아닌 중에 둘의 혼합형인 이런 랜덤 베리어블도 존재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좀 다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교과서의 모든 내용은 확률 변수가 이산형일 때, 연속형일 때 둘로 나눠서 그냥 증명을 하든지 이론을 전개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하면은 너무 투머치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요. 그 이산형과 연속형의 영어로 나누어서 증명을 하면은 대부분 우리한테 필요한 직관들은 다 확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웬만한 모델링은 그래도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보험 아니면 이런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약간 관측이 중간에 중단돼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매스가 갑자기 있는 이런 확률 변수가 포함된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급스러운 확률론이 좀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뛰어넘었었던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의 이그젬플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노트가 몇 쪽이냐? 9쪽입니다. 읽어보죠. 어떤 포인트가 자, 랜덤하게 선택되는데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 이렇게 딱 한 점 이렇게 선택한다고 합니다. 편의상 이 점에서 어떤 한 점이 선택될 확률은 다 동등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럴 때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원점에서 이게 이 점 선택했어요. 이 점을 선택했을 때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 원점까지의 거리, 요 녀석을 지금 확률 변수 x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뭐 별다른 무리 없죠? 네, 상황은 이제 이해가 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습 좀 이거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샘플 스페이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원 위에 모든 점. 좋습니다. 자, 샘플 스페이스는 그냥 x, y 땡땡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확률을 주고 싶으면 자 우리가 주고 싶은 확률은 지금 직관적으로 명확해요. 무슨 확률 주고 싶어요? 뭔가 어떤 점이 선택될 이게 점은 한 포인트는 선택될 확률이 아마 0일 테고 어떤 영역이 선택될 확률이 이 영역의 넓이에 비례할 확률로 선택이 되길 바라겠죠? 자, 그런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확률은 일단 시그마 필드 위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컨티니어스 셋에서 가장 내추럴하게 줄 수 있는 시그마 필드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직선상에서의 보렐 시그마 필드를 얘기했었죠? 하지만 보렐 시그마 필드가 뭐로 정의됐어요? 오픈 인터벌로 제너레이트 되는 시뮬레이트 시그마 필드죠? 오픈 인터벌 이 차원에서 오픈 인터벌의 그 확장된 개념 있죠? 오픈 렉탱글 그쵸?
그러면은 오픈 렉탱글로 제너레이티드 되는, 자, 그리고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해서 말하면은 오픈 셋의 정의라는 거는 굳이 차원을 가리지 않죠? 사실 보렐 시그마 필드의 가장 포멀한 정의는 어떤 오픈셋이 정의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오픈셋으로 제너레이티드는 스몰레스트 시그마 필드로 정의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위에 시그마 필드 어떻게 줄 거냐면은 뭐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DC라고 할까요? 지금 뭐 이거 자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 contains all open 렉탱글 아니어도 됩니다. 동그라미여도 됩니다. 오픈 서클 이런 것도 돼요. 오픈 볼 됩니다. on C. 자, 그러면 이 오픈 렉탱글 뭐 어떤 식으로 써질 겁니까? A1, B1 곱하기 A2, B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녀석들의 모임으로 써지겠죠? 오픈 렉탱글이니까 뭐라 그래야 돼? 잠깐만, 이거만 저기 되나? 렉탱글이면은 가로 세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아래 점이랑 오른쪽 위에 점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네, 왼쪽 아래든 오른쪽 위에 점 두 개로 아이덴티파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P를 어떻게 주는 거냐? 자, 지난 시간에 잠깐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기로 넘어간 것. 어떤 시그마 필드 상에서 프로바빌리티 정의하려면은 그 시그마 필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곳에서만 프로바빌리티를 정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바빌리티 자 A1, B1 하기 A2, B2 확률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자, 여기 이렇게 렉탱글 있어요. 면적. 네, 면적으로 정의하고 싶죠? A2 빼기 A1 곱하기 B2 빼기 B1 물론 나누기 해야겠죠? 그럼 이게 뭐로 해야 돼? 파이 반지름 1인 원의 넓이 파이 3분의 4파인가요? 3분의 2파인가요? 산수가 안 되네요. 2파인가요? 파이R 제곱이니까 파이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프로바빌리티를 정말 포멀하게 쓰고 싶으시면은 자 샘플 스페이스, 시그마 필드, 그다음에 시그마 필드를 제너레이트하는 셋에서의 확률 이렇게 세 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밑에 이그젬플을 풀 때 뭐 여기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샘플 스페이스와 시그마 필드와 프로바빌리티 개념을 우리는 지금 아직 3주차밖에 안 됐으니까 복습차 잠깐 얘기해봤고요. 이그젬플 계속 보겠습니다. 자, 0과 1 사이의 x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튼 이렇게 정의한 확률 변수의 잠깐만 PDF랑 CDF를 구하고 싶어요. 잠깐만. 투머치긴 하지만 이것도 씁시다. 자, 이렇게 프로버비리티 메저를 정의했을 때 x라는 확률 변수는 그럼 어떻게 정의되는 겁니까? x라는 거는 C에서 R로 가는 규칙이죠? 자, 그럼 대신 x라는 게 뭐로 정의돼요? 셀렉티드 포인트에서 오리진으로까지의 디스턴스로 정의가 되겠죠? x, 조금 노테이션이 더러운데 x, y는 뭐로 정의되는 거예요?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지금 정의가 되는 상황이겠어요. 물론 이 녀석은 연속 함수니까 당연히 메저러블 하고요. 그래서 확률 변수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뭐 이런 지식 없이도 이그제플 1.7.1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CDF를 구하는 게 일단 급선무예요. 이런 구체적인 이그젬플 볼 때는 PDF부터 보는 건 살짝 좀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데 CDF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계산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CDF를 볼 건데 자,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볼이 반지름 1짜리니까. 자, 서포트가 어떻게 될까요? 라지 x가 0일 음수일 수 없겠죠? 다음에 라지 x가 1보단 다 작겠죠? 자, 그러니까 어차피 0, 1 사이, 0과 1 사이는 함수값 0, 함수값 1이에요. 요 중간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 x만 생각하고요. 그때 CDF를 보기 위해서는 CDF는 이 확률 변수가 어떤 고정된 점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자, 지금 이게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렇죠. 자, x가 스몰 x보다 작다라는 사건은 이 점이 이 하늘색 영역에서 선택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전체 면적분의 하늘색 영역의 넓이 해가지고 그냥 x제곱 딱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0과 1 사이에서 연속하게 쭉 1컴마까지 올라가는 모양을 취하고 나서 여기서는 스무스하지 않게 꺾이는 모양새를 취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DF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됩니까? 자, 바깥의 점에서는 그냥 전부 다 미분해서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인사이드에서만 미분해줘가지고 구하면 되죠? 간단하게 PDF를 구하는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서 PDF를 구하는 예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남은 곳 9쪽, 10쪽을 한번 들춰보세요. 10쪽, 그다음에 11쪽까지 한번 들춰보면 뭐가 남아있냐면 뭔가 확률 변수를 다른 함수로 바꾼 녀석의 PDF를 구하라는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할 거냐면은 y는 gx꼴로 쓰인 이런 새로운 확률 변수에 만약에 x가 이산형인 경우에는 이 녀석의 PMF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번엔 PDF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자, G가 원투원이면 좀 편하고요. 원투원이 아니면 일반적인 해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원투원이 아닌 경우에는 뭐 풀리는 걸 내겠죠? 풀리는 거 한번 봅시다. Find the PDF of y는 x제곱 in 자, 위의 example. 원투원은 이따가 하고 지금은 자, 우리가 CDF 테크닉이라고 불릴 녀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CDF 테크닉은 뭐냐면은 어차피 PDF는 CDF를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되니까 어떤 기분 Y에 대해서 이 확률을 열심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늘 약간 편한 플로우가 있어요. 편한 플로우가 뭐냐면은 서포트를 먼저 적시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서포트라는 거는 확률이 0이 아닌 구역이었죠. 그로 정의가 됐었죠. 자, SY가 어떻게 되지? 자, 제가 SY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복습인데 잠깐만요. 우리가 서포트 X라고 부르는 셋 있었죠? 보여요? 네. 네. 아니면은 더 편하게 아이고 S 그다음에 라지 X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됐었냐면은 혼자 읽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X가 디스크리트면은 그 프로버빌리티 매스 펑션 PMF가 0보다 큰 구역으로 정의됐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안 보이는구나. 그렇죠? 보이세요? 뒤쪽에서 나가 잘 안 보이고. 그렇군요. 녹화로도 이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눈으로 자기들을 보시면서
자, PMF 또는 PDF가 0보다 큰 구역을 서포트라고 불렀습니다. 네, 땡땡하고 누님 데피니션. 요거 보려면 이거부터 생각하면 되죠? 요 위에서 X의 서포트가 어디 있습니까? 연가의 네, 0과 사이죠. 물론 그 경계는 포함을 해도 정의가 되고 포함을 안 해도 정의가 됩니다. 그쵸? 보시면 언제나 미분을 경계에서 어떻게 취급할지는 늘 애매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그래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책들의 서포트의 정의를 보면 사실 클로저를 씌워봤습니다. 이렇게 클로저에서 클로저 배웠나요? 아, 오케이. 클로저의 정의는 요 점에서의 임의의 리미트 포인트들을 싹 다 모은 걸 클로저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경계가 투명한 것들을 전부 다 경계를 채워넣으면 클로저가 됩니다. 우리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 뭐 이렇게 채점할 때 뭐 경계 들어가니 안 들어 PDF에서 경계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는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채점하지 않을 겁니다. 자, 또 그래도 그 가장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정하는 정의를 좀 존중해주기 위해서 자 클로즈드 셋으로 쓸게요. 여러분들 경고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음, 자, 그래서 x가 그 PDF가 0보다 큰 영역이 0과 1 사이예요. 자, 그러면은 y는 PDF가 0, 만약에 y가 어떤 값을 취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녀석의 그냥 제곱이 취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y 0, y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포트를 쓰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 증명할 때도 트리비얼 케이스는 먼저 이렇게 날려버린 다음에 넌 트리비얼한 거를 나중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자, y가 0보다 작거나 y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일단 0 if x가 0보다 작으면 그다음에 1 if x가 1보다 크면 그다음에 이제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여기를 이제 열심히 보면 되겠죠? 여기. 네. X, Y가 아니라 X로.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여기 있으면은 오타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과외할 때 오타 많이 내지 않나요? 그렇죠. 오탈자를 많이 지적해 주시면 아주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거야? 별점이 드는 줄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네 증오에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증오는 사실 우리가 크게 상관하지 않죠? 증오 넣은 걸로 한번 써보지 뭐. 잠깐만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게 y가 0과 1 사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녀석의 데피니션을 이용할 수 있죠? x제곱이 y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그런데 x가 0과 1, 요 사이에 있으니까 제곱이 y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바로 동치 조건이 뭡니까? 마이너스 루트 y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y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되죠? 자, 물론 x의 서포트는 여기이기 때문에 네, 그 매스가 0인 부분을 다 날릴 수 있고
0x 작거나 같다 루트 y만 남길 수 있죠? 네, 물론 뭐 등호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여기 x제곱 알고 있죠? 그래서 루트 y의 제곱이니까 y가 되겠네요. 잠깐 줌 아웃을 해서 여기를 적었습니다. 보이세요? 이거 어디 샀어요? 조 위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됐죠? 자, y의 CDF는 0보다 작을 때 0,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중간에 누구예요? y. 자, 그러면은 이제 PDF를 잘 찾을 수 있죠? 즉, 따라서 자, y의 PDF, f의 y는 다른 데선 0이고 0과 1 사이에서는 미분해서 1 되죠? 1 곱하기 경우 3개 나눠가지고 쓰면 좀 귀찮은데 이럴 때 지시함수 노테이션을 이용하면 편해요. 그리고 어차피 다른 데선 다 0이니까 자, y가 요 영역 바깥에 있으면 무조건 0. 만약에 y가 요 영역에 있으면은 1.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잠깐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하한이 어디예요? 이쯤인가요? 오케이, 네. 이제 판선 이쯤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1은 뭐 생략해도 상관없겠죠? 음, 마음이 편한 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그젠플, 이런 테크닉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다음 이그젠플을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y는 x제곱의 PDF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PDF, x의 PDF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영역에서 2분의 1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자 x축에 이렇게 있는데 fx 스몰 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2분의 1을 기점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음. 뭐 이런 분포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죠? 네. 보통 주어진 영역 안에서 그 일어날 확률이 다 동일한 분포로 우리는 균등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요. 일단 아마 3장에서 등장할 예정인데 자, 요 녀석의 제곱의 분포를 한번 제곱의 PDF를 한번 구해봐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죠. y가 요 녀석을 제곱해도 균등 분포가 될까요? y란 녀석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죠. 네, 한번 수학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미안해요. 자, 먼저 아, 잠깐만 조금 이렇게 쓸게요. 자, 만약에 y가 스몰 해가 0보다 작으면은 지금 또 서포트를 좀 특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0보다 작은 y에 대해서는 이 스몰 y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일까요?
자, 0이죠. 제곱이니까 음수일 수가 없죠. 그렇죠? 다음에 만약에 자, 어차피 라지 x라는 녀석이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다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 제곱하면은 적어도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1보다 크면 CDF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0과 1 사이에 대해서만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라지 y가 스몰 y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지금 우리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CDF를 먼저 구하기 위함입니다. CDF는 바이 데피니션으로 라지 y가 스몰 y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자, 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겠죠? x제곱이 y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 y랑 루트 y 사이에 있을 확률. 근데 이번에는 이 x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연속적으로 PDF에서 정의가 됐죠. 자, 근데 PDF로 정의된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자, 마이너스 루트 y부터 루트 y까지 있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요? 적분을 하죠. 그러니까 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루트 y부터 루트 y까지 자 2분의 1 dx 이 녀석이 PDF니까요.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는 다 2분의 1로 동일하죠. 그러면 뭐 단순 이제 수학을 단순 산수를 또 합니다. 자, 2분의 2 루트 y니까 루트 y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요 세 개에 의해서 따라서 fy는 좀 더럽게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만약에 y가 0보다 작으면 0, 그다음에 y가 1과 0 사이에 있으면 루트 y, 그다음에 y가 1보다 크면은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y의 PDF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다른 데선 전부 0이고 미분해가지고 루트 y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잠깐만. 상수 2 내려가나요? 얘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수능 보면 한 50점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이제 이 부분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변환이 있을 때 그 변환의 PDF를 구하고 싶으면은 일단 이 CDF를 잘 비벼 보면은 그러니까 CDF만 잘 계산할 수 있다면은 PDF는 미분하면 돼요. 구한 다음에. 질문 하나만. 아, 네,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거 풀 때 CDF가 자연스럽게 미분 가능하실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연속 확률 변수는 다시 거기다 무슨 짓을 해도 연속 확률 변수가 된다는 게 아, 되기 때문인가요? 오케이. 아,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미분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든 시점은 fy 언곱 y를 쓰고 나서입니다. 네. 얘 쓰면은 딱 얘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 이전은 사실 그 이전에 미분 가능할지를 사실은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는 문제를 풀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CDF를 안 구하고 PDF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이제 할 겁니다. 네. CDF를 안 구하고 PDF를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요럴 땐 됩니다. 자, 만약에 원투원. 그렇죠. 이게 어차피 그 PDF라는 게 적분으로 정해진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미적분에서 change of variable 포뮬라를 쓸 수 있으면 PDF도 굳이 CDF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컨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원투원이면은 자, 위에 정리를 쓸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증명이 바로 그냥 눈으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필기를 안 준비했고요. 그냥 다시 눈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X가 연속형이고요. 그래서 PDF가 있다고 칩시다. 서포트 XX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자, 어떤 변환이 있냐면은 GX가 원투원이고 디퍼런셔블까지 그냥 줄 겁니다. 적어도 서포트에서 정의된 함수로서요. 그러면 자, Y의 PDF가 어떻게 주어지냐? 얘가 없으면 속이 편한데 그냥 Y를 잠깐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 잠깐만. Y가 G X X로 고쳐주십시오. 네. Y가 GX니까 잠깐만. X는 G 인버스 Y. 아니 미안합니다. 잠깐만. G 인버스 Y 맞아요. 네. 네. X는 G 인버스 Y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Y 맞습니다. 요거는 그냥 Y의 PDF를 지칭하는 기호니까요. 뭐냐면은 X의 PDF라는 건 원래 그냥 관념상으로 스몰 X에 관한 게 들어가 될 것 같은데 이 X의 PDF의 요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G 인버스 Y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 자코비안에 들어갑니다. 네. 적분에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할 때 자코비안 다 들어가죠? 왜 들어가죠? 이게 넓이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죠. 뭐 증명을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포트는 요 X의 서포트를 변환해서 모아 좀 쓰시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자 증명 볼게요. 지금 우리가 유니베리트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원투원하고 디퍼런셜을 하면은 이거는 인크리징하거나 디크리징하는 것밖에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크리징하는 경우는 디크리징하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그냥 증명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인크리징하는 경우만 보죠. 아까 이그젠플로 살펴봤던 플로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일단 CDF를 구해요. CDF가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PY가 스몰 Y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Y가 GX죠? 그러니까 뭐 Y에서 GX 넘어가는 건 뭐 다명한 거고. 자, 그다음에 자, GX가 Y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G 인버스 Y가 G 오브 G 인버스 Y 이렇게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모노 얘가 인크리징 펑션이니까 양변에서 이제 G를 날려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되는 게 뭡니까? 이 녀석은 확률 변수 X에 관해서 쓰이는 거니까 CDF 오브 G 인버스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PDF는 여기서 안 끝나죠. 미분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미분 가능성을 다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되겠고요. 좌측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여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건미분 튀어나오고 성가신 속미분이 하나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자코비안을 붙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원투원이 디크리징이면은 중간에 부등호 방향이 한번 바뀌기 때문에 이 컨티뉴어스가 이거 한번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 원래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니까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어차피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부등호를 등호를 집어넣건 빼건 상관이 없죠. 어쨌건 한번 부등호가 뒤집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뒤의 결과가 f 오브 x가 아니라 1-f 오브 x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두 경우를 모두 종합하면은 자 어차피 인크리징일 땐 이게 0보다 크고
디크리징 때 여기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기 때문에 두 경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건 절대값이겠죠? 이거는 뭐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적분의 변수 변환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2, 마이너스 2 로그 x로 정의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 y의 pdf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서포트가 0과 1 사이예요. 그가 자 0과 1의 클로즈드 인터벌입니다. 아니, 그 오픈 인터벌입니다. 이 변환 0,1에서 1 to 1 이고 디퍼런셜을 하죠. 자,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되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 y는 2 로그 x 변환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코비안이니까 잠깐만. 저는 맨날 dx dy랑 dy dx를 깜빡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gx가 지금 마이너스 2 로그 x인 거죠. 그다음에 g 인버스 y가 뭡니까? 2의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지금 밑에를 커닝할게요. g 인버스 y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y승. 그러니까 자 f 오브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 갈게요. 자 y의 pdf라는 것은 x의 pdf에서 g 인버스 y 집어넣고 그다음에 g 인버스 y의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g 인버스 y의 미분 지금 노테이션 더러워요. 죄송합니다. 절대값 한번 써보겠습니다. fx가 여기 유닛 인터벌 안에서의 그 인디케이터 펑션이니까 자 인터벌 0 2의 마이너스 2분의 y가 1보다 작다 들어가겠죠? 잠깐, 너무 더러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를 자 dy g 인버스 y 이렇게 네. 자 다음에 ddy g 인버스 y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y승 되나요? 네, 그러면은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은 여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y승이 0과 1 사이에 있다. 동치 조건이 뭡니까? y가 0보다 크다죠? 네, 그래서 자, 이 2분의 1승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y승 곱하기 인디케이터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변화는 원투원에서만 노는 게 속이 편합니다. 뭐 연구할 때도 굳이 원투원 변환 아닌 거는 그렇게 굳이 연구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정리, 이 두 가지 CDF 테크닉이랑 그다음에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포뮬러만 있으면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 밑에 1.7.1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챕터 1에서 이번
확률 통계 1 과목에서 목표가 4장 아니면 5장 초반까지 나가는데요. 1장이 1.1절부터 1.10절까지 있습니다. 1.7까지 했습니다. 1.8절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90이 뭐냐면요. 1.8이 기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은 기대값 중에서 특별한 기대값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은 다들 이름을 좀 붙여줄 거예요. 그 이름 붙여줄 것 중에 뭐 평균도 있고 분산도 있고 그다음에 외도, 첨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수리 통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여기 보이나요? MGF라고 불리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1.9절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1.10절은 요 확률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부등식이 3개 있거든요. 그 부등식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1장이 끝이 납니다.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나 아니면 이전에 그 수리 통계 이전에서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어떻게 정의되냐? 그 확률 분포표가 있으면은 각 확률 분포가 취하는 값이랑 그때의 확률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x가 컨티뉴어스일 때는 여기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됐었죠? 자, 취할 수 있는 값과 PDF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해줍니다. 음, 지금 잠깐 입이 근질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그, 왜 여기는 dx가 없고 여기는 왜 이렇게 dx가 붙어 있죠? 이상 아,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사실 이게 가장, 둘로 나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사실 적분이랑 썸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긴 하고요. 근데, 이게 x가 컨티뉴어스면은, x가 만약에 디스크리트면은, 이 때문이죠. 이게, 자, 어떤 x가 s라는 영역에 들어있을 확률이, 자, s, fx, dx, 요거 자체가 이제 이 어떤 영역에 들어있을 확률이 돼주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만약 디스크리트일 때는 셋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그냥 매스를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컨티뉴어스일 때는 늘 PDF는 무조건 적분이랑 같이 다녀야 됩니다. 조금 요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연속형도 컨티뉴어스, 연속형도 디스크리트도 아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익스펙테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자, 만약에 제너럴 하기는 자, 이 x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뭐 이런 걸로 정의합니다. 그 인포멀 정의예요, 인포멀. 자,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있을 때 아이디어는 이거거든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있을 때 잠깐만. 개미지옥 갈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조금 더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 일반적인 정의가 만약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때 이렇게 특수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멀한 데피니션은 제가 밑에 그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나는 혹시 르벡 적분을 안다. 오케이. 네, 아주 공간 0, 1, 이 정도 정도만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르벡 적분은 이런 게 있죠. 뭔가 f가 measurable 펑션이고 뮤가 그냥 measure일 때 인테그럴, 이 f가 사는 세상 x에서 r로 간 함수가 있다면 여기서 x 확률 변수 아니고 임의의 그냥 스페이스입니다. f dmu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자, f measurable 펑션이 우리는 지금 x에서 걸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x가 정의된 세상 샘플 스페이스 c죠. 그다음에 샘플 스페이스 c에서 정의된 measure p. 그래서 요 녀석으로 정의가 되는 게 이제 x의 expectation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산형 연속형 전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의됐었냐면은 이게 한 번에 정의를 다 쓰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네 스텝으로 나눠서 FD무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F가 심플한 인디케이터 펑션일 때, 그때는 인디케이터 펑션 밑에 있는 넓이로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F가 그 심플한 인디케이터 펑션의 파이나이트 리니어 컴비네이션일 때 어떻게 정했었죠? 계단 함수니까 그 계단 밑에 넓이들로 그냥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정의가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은 임의의 non 네거티브 메저러블 펑션으로 확장이 되죠. 그 실해석하기 어떤 정리가 있냐면은 임의의 non 네거티브 메저러블 펑션은 그 펑션으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징 하는 심플 펑션이 존재한다. 이런 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한 개념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non 네거티브 메저러블 펑션에 대해서는 non 네거티브 메저러블 펑션보다 작거나 같은 임의의 그 심플 펑션들의 적분값을 스프리멈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f가 제너럴하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 펑션의 경우에는 플러스 파트, 마이너스 파트 각자 적분해가지고 뺀 것으로 제너럴라이즈가 정의가 됩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진짜 좋은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DP라는 녀석이 현대식 노테이션으로 쓰면 이게 지금 사실 이 DP랑 상관이 있는 게 이게 P가 매저니까 어떤 보렐셋 A의 어떤 메저러블한 셋 A의 프로바빌리티만 있으면은 DP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PA가 하필이면 이산형과 연속형 베리어블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딱 적분 또는 썸으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요 정의가 딱 요 두 경우에 대해서는 PMF랑 PDF를 이용해서 써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이런 스토리를 다 잊으셔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하이 레벨에서 보면은 다 같은 데피니션에서 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컨퓨전이 없으면은 이제 EX는 괄호를 쓰기 귀찮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괄호 없이 EX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다음에 어디까지나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썸 아니면 인테그럴이거든요. 얘네들은 잘 정의될 때, 유한값으로 정의될 때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유한값으로 존재하기 위한
그 조건이 충분 조건이 뭡니까? 어차피 PMF랑 PDF는 언제나 양수니까 여기 x 부분의 절대값이었을 때 요 썸 인테그럴이 유한이 돼주면 이제 부호에 상관없이 얘네들은 늘 존재하죠. 유한 값으로. 자, 그래서 요 인테그럴이나 그다음에 썸이 존재할 때 이제 요 기대값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언제나 이거를 다 길게 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어차피 얘가 왼쪽에 정의를 보면은 이 절대값 x잖아요. 그래서 이런 썸이나 인테그럴이 존재한다는 거를 저는 그냥 expectation of 절대값 x가 무한대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면은 ex가 존재한다, 아니면 이 절대값 x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좀 쓸 겁니다. 기호 약속했고요. 다음에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주사입니다. 자, 주사위의 기대값 어떻게 구하죠? 이걸 정말 주사위를 처음 던져본 사람이라고 치면 뭐부터 필요하냐면 언제나 서포트부터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1부터 6까지죠. 그러면은 기대값은 서포트의 x값들에 대해서 x 곱하기 px니까 자,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라는 걸 아니까 뭐 3.5 되겠죠? 다음 예제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가 이미 주어진 PDF입니다. Continuous Random Variable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x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죠? 자, 인테그럴 서포트 영역 0부터 1까지 x 곱하기 pdf dx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0부터 1까지 그래서 4x 4제곱 dx니까 뭐 디테일 생략할게요. 5분의 4가 되겠죠? 음. 여기까지 해서 expectation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2월M 1.8.1은 매우 자명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증명이 트리비얼하진 않습니다. 살펴보죠. G가 리얼에서 리얼로 가는 펑션이에요. 뭐 어떻게 G 안에 확률 변수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지금 뭔가 X의 변환이 돼주는 G 하나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띠오렘 1.8.1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떤 변환이라는 녀석의 expectation은 어떻게 by definition으로는 어떻게 계산되죠? Y의 PDF나 PMF 구한 다음에 그래서 Y 곱해가지고 인테그럴 하거나 아니면 썸 하겠죠? 그런데 요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 자, 그냥 X의 PDF에서 놀아도 PDF, PMF에서 놀아도 상관없고 요 더해주거나 적분해주는 값만 뭐로 바뀌면 돼요? GX로 바뀌면 됩니다. 자, 밑에 또 이렇게 풋노트로 또 주저리주저리 뭐 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자, X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GX가 랜덤 베리어블일까요? 이거 얘기하려면은 랜덤 베리어블의 전제 조건은 이미의 보레셋의 역상이 시그마 필드 안에, 그러니까 그 원래 오리지널 프로버티 스페이스의 시그마 필드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X는 알아요. 이미의 보레셋에 대해서 X 인버스 B가 시그마 필드 RP에 있다는 건 알아요. 자, 그러면은 GX가 랜덤 베리어블을 대주려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임의의 보렐셋인에 대해서 자, 여기 인풋은 여기 X 안에 있죠? 그래서 GX라는 거는 C에서 샘플 스페이스에서 X를 통해서 한번 리얼이 돼준 다음에 그 리얼을 다시 G로 보낸 거예요. 자, G 도트 X 인버스 B는 X 인버스 G 인버스 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쓸까요? 잠깐만요. 얘를 잠깐 Y라고 둘게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Y 인버스 B는 자, 그런데 우리가 바이 데피니션으로 알고 있으면 X는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시그마 필드 안에 들어있는 잠깐만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잠깐만 제가 뒤집어서 적었죠. 잠깐만 X 인버스 G 인버스 B죠? 응. 자, X 인버스는 보렐셋 받으면은 보렐셋 받으면은 이게 마지막에 라지 F에 속하는 건 알아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 요게 다시 한번 보렐셋의 원소가 돼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서 확률 변수의 변환치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는 함수로 전제되어 있으나 엄밀히는 보렐 메저럴 펑션이 요구됩니다. 뭐냐면은 G 2열에서 real needs to be 보렐 메저를 이거 시험에 안 낼 겁니다. 그냥 뭐냐면은 임의의 B 보렐셋에 대해서 G 인버스 B가 다시 한번 보렐셋이 돼줘야 됩니다. 올해 메저러블이라는 말이 저 말이라는 뜻이야. 네네. 요거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이 보렐이란 말은 여기를 지칭하기 위해 쓰입니다. 보렐이란 말이 없으면 여기는 사실 리얼상에서 보렐 시그마 필드 말고 다른 시그마 필드 얼마든지 정의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필이면은 리얼상에서 리얼 라인상에서 가장 내추럴하게 줄 수 있는 그 보렐 시그마 필드가 필요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확률 변수의 변환을 가장 자연스럽게 정의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복학하실 때 아니면 공부하실 때 굳이 이것까지가 필요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하는 확률 변수의 모든 변환들 있잖아요. EGX 이런 거 등장하는 거 여기 그러니까 G 오브 라지 X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볼을 메저러블이라는 조건은 다 빼놨습니다. 그냥 교과서 따라서 그냥 펑션이라고 그냥 써놨습니다. 사실은 볼의 메저럴 펑션은 매우 큰 클래스이기 때문에 뭐 사실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펑션들은 이미 다 볼의 메저러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수학자들이 온갖 이상한 함수를 다 찾아놨잖아요. 뭐 제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이상한 함수까지 생각하면은 이론을 전개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볼의 메저럴 펑션을 굳이 여기서 정의한 명령은 뭐냐면은 수학자들이 찾아놓은 온갖 이상한 함수 다 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함수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굳이 지금 딱 한 번만 얘기하고요. 다음부터는 쥐가 메저러블, 볼의 메저러블 하던 전제 조건을 굳이 기억하시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이 x의 변화 g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요 EGX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 증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은 디스크리트 케이스만 증명을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또 컨티뉴어스 케이스로 증명하려면은 또 실약석학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약석학 정의할 때 언제나 네 스텝으로 하거든요. 심플 펑션일 때, 심플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일 때, 넌 네거티브 메저러블일 때, 그다음에 일반적인 적분 가능 함수일 때. 네 스텝으로 또 나눠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4학년 실내석학 배우시면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디스크리트만 살펴보겠습니다. 왜요? 네. X랑 Y의 서포트를 각각 S랑 SX랑 S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명에서는 네,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 편하긴 한데 자, 아래에서 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Y는 GX라고 디노트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GX라는 녀석은 지금 expectation하고 Y인데 만약에 expectation은 Y라는 녀석을 구했다면 by definition으로는 Y 서포트에 있는 이미의 Y에 대해서 Y가 취할 수 있는 것과 Y의 PMF의 값들의 su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자, 지금 Y는 G of X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Y가 각각 포인트 매스를 취할 확률이 사실은 X가 취할 수 있는 포인트 매스 값들의 썸이 되겠죠? 요렇게요. 각 Y가 그 특정한 요 PY 요거는 뭐의 썸입니까? 네. 썸 X GX가 Y인 GX, Y 같은 X들만 다 모아가지고 P of X equals X들의 그 디슈니트 썸이 되겠죠? 그러니까 좌측이 요 녀석이고 우측이 이거 PMF의 썸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디스크리트는 이렇게 쓰기 쉬워요. 컨티뉴어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쓰냐? 상당히 논 트리비얼합니다. 다음에 이제 Y도 풀어줍시다. 어차피 Y라는 녀석이 어차피 GX의 관계 있으니까 썸 안으로 집어넣어서 GX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위식으로 자, summation of Y가 되는 상태에서 잠깐만 이렇게 Y를 쏙 집어넣으면은 이 summation 안에서는 Y라는 녀석이 GX랑 똑같으니까 Y 대신 GX를 쓸 수 있고요. 근데 요 위에를 보면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자, 다 지우고 나서 보면은 버블 서메이션을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죠. 왜요? 자, 원래 Y 값이 같은 X들끼리 싹 다 모았는데 이거를 그냥 풀어서 쓰면은 서포트에 있는 X들을 그냥 싹 다 모은 게 되죠. 자, 그래서 Y expectation은 자,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 그다음에 X가 취할 수 있는 포인트 매스들의 그냥 sum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거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1로 인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expectation of x 3승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x 3승 fx d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expectation 계산을 또 편하게 해주는 게 요거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어차피 expectation은 적분, sum, 적분이든 sum이든 리니어리티 되죠? 자, 그러니까 임의의 변환에 대해서 자, 어떤 이 실수배, 그 다음에 그 변환의 적분이 모두 변환의 이 기대값이 모두 그 파이나이트로 존재할 경우에 자, 요 녀석 자체도 파이나이트로 존재를 하고 이게 정리의 내용입니다. 파이나이트로 존재를 하고 네,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적분 값들을 상수를 빼고 그다음에 그 더하기를 다 갈라서 쓸 수 있다. 지금 이게 띠어렘 1.8.2의 내용입니다. 좀 당연한 것 같지만 한번 증명을 하겠습니다. 아, 이건 쉬워요. 적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다음 거는 뭐가 됩니까? 어차피 썸이랑 적분도 다 리니어리티가 되니까 썸이랑 적분의 리니어리티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요 스텝에서 보통 중요한 거는 요 녀석이 유한으로 존재한다는 거 먼저 보이는 게 같이 중요한 스텝이 됩니다. We prove the continuous case. only. 만약에 왜냐면요. 자, 디스크리트 케이스는 시밀러하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더 쉽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부터. 자, K1 G1X 더하기 K2 G2X가 유한으로 존재하느냐,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since 이 절대값 G1X랑 이거 전제에 써있던 거죠. 이 G2X가 모두 유한이니까요. 그 다음에 어차피 잠깐만 이거 쓸게요. let f be the PDF of x. G1x, G2x가 저기 이렇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f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해석하기 위해서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삼각분응식이죠. 자, 삼각분응식에 의해서 잠깐만 요 녀석을 잠깐 별표로 둘게요. 별표는 자, 쫙 갈라가지고 다 뗄 수 있죠? 절대값 K1 인테그럴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G1x fx dx 더하기 K2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G2x fx dx. fx의 절대값 안 붙죠? 왜냐면 늘 넌네거티브니까. 자, 그래서 각각이 유한이니까 요 각각의 썸도 다 유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 썸의 기대값이 유한하다는 거 먼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녀석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녀석은 is from a linearity of integral. 좌우변의 정의를 한번 쓰면 적분의 선형성 바로 쓸 수 있죠? 여기 라지 X 집어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랜덤 베리어블은 편하게 각각을 적분한 다음에 다들 더해주면 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특별한 익스펙테이션들 좀 확인해보고
1점 10점까지 나가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